일단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오랜만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3대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조금 낯설어요. 보면은 다우 0.71, S&P 500, 나스닥 0.3, 0.2% 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주요 원인을 함께 보자면요.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시장은 3월 아니면 5월까지도 금리 인하는 오히려 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에는 꼭 하겠지라고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S&P는 국채 금리, 또 파월 발언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완화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를 먼저 보자면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2년물 같은 경우 보면은 2.34% 상승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41%. 근데 사실 국채 금리가 이 부분에서 크게 변하진 않는데 변동성 자체가 좀 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4.4, 4.169 이 수익률 자체에서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한 번에 움직일 때 2.5%, 3%씩 움직이는 좀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드리 햇바님도 미국장의 하락이 요즘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파월의 발언 이후에 또 조금 더 CME 패드 워치에서 전망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또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3월에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16.5%까지 파월의 발언 직후에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파월의 발언이 엄청나게 별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FOMC 이후 기자회견과 거의 그냥 동일한 기조의 발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알아들은 내용이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5월까지도 시장은 금리 인하 5월까지는 안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조가 CME 패드 워치에서 지금 역시나 하락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첫 금리 인하도 원래 59.9%까지 5월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3.6%까지 거의 4%가량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파월의 발언 이후에도.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라고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큰 그림, 이 빅피처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doesn't matter when exactly the Fed begins cutting.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Fed가 정확히 어느 시점, 3월이 되었든 5월이 되었든 6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 파월 발언에서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그 부분은 우리의 핵심이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연준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그거야. 시장이 오르는 것도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오를 거야 라고 월스트리트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SVB 사태 이후에 그런 좀 망해가고 있는 은행 기업들을 거의 2개에서 3개 내지를 인수합병, M&A를 적극적으로 했던 미국 뉴욕의 굉장히 작은 지역 은행이었는데 장부상에 좀 문제가 불거지면서 크게 낙폭을 했고 등급 역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거의 미국 지역은행 처음으로 2B 등급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업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3B 마이너스까지 등급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잠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뉴스이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또 간밤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빅7 모든 주요 기술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또 오늘 역시 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캐터필러, 맥도날드, 팔란티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터필러의 실적도 이익률 급증하면서 이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맥도날드, 또 한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하겠죠?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지만 준동 정쟁으로 실적 자체는 부진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시간 외에 정규장이 마감하자마자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상회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12%가량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메타가 시장에서 사실 우리 서학겜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렇지 않은 그냥 국내 시장만 대응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핫하게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사실 메타가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좋고 뭐 AI 광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최근에 급상승이 보였지만 사실 2021년 말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우리 메타버스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저크버크가 메타로 이름 바꿀 때까지만 해도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의 마켓 밸류가 2023년까지도 고꾸라졌었습니다. 오히려 이 메타버스 AI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좋게 보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2023년을 기점으로 저커버그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Year of Efficiency, 좀 효율성의 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체 직원에서 무려 22%를 감소했습니다. 메타라는 기업의 사이즈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에서 메타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어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메타가 그 벌어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현재 AI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AI가 키워드가 되어감에 따라 메타의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정말 어저께도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보고서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기업들 감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냅 역시 직원의 10%,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쳤을 때 10%라고 합니다. 거의 10%를 해고하고 나섰고요. 에스티로더도 이번 주 역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체 인력의 5%를 해고한다. 어쨌든 감원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 그리고 나오고 있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